여기는 한성 백제박물관입니다. 울산의 약사제방 전시관에 제방 토층 단면이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제방 토층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곽의 토층은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여기 한성 백제박물관에 풍납토성의 토층을 전사해서 전시해 놓고 있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You said I was the only one. No one likes being lied to. You made this mess and left me with the peace. 조금 아까 제가 계단 말씀하셨어요. 건너편에 우리 눈앞에는 몽초토성이 있고 네. 몽초토성을 걷다 보면 건너편에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나룻배처럼 생겼죠? 네. 원조 집단이 네. 이 한강 남쪽에 백제를 세운 것은 기원전 18년이니까 역사는 2000년이 더 넘죠? 네. 2000년 전에 여기 내려와서 살다가 이제 풍납토성 쌓고 몽초토성 쌓고 500년 살은 백제를 한성 백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토성이 둘이 성격이 똑같은가요? 이 풍납토성 평지에 성을 쌓은 거고 이 몽초토성은 남한산성 네. 그쪽에서 내려온 줄기의 끝자락이거든요. 여기가. 네. 예, 그래서 구릉을 이용해서 네. 이제 구릉의 낮은 데는 이제 판축을 해가지고 높이고 네. 예, 또 저 구릉이 완만해서 저기 올라오기 쉬우면은 그걸 깎아가지고 삭도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올라오지 못하게 경사를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았는데 이 500년 동안 21명의 왕이 있었어요. 예. 21명. 그 중에 한성백제를 대표하는 왕이라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에도 나온 근초고왕. 네. 또 근초고왕 하면 칠지도 이렇게 또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예. 500년 동안 살았던 이 풍납토성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 그리고 어떻게 생겼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동쪽 성벽 네. 이 끝자락을 했어요. 네. 해가지고서 이 끝자락을 파가지고 한 요 정도 폭으로 네. 잘 떴어요. 네. 10리 가까이 됩니다. 밑변이 43m고 높이가 11m예요. 아파트 4층 높이 정도 되겠죠. 11층 바뀌니까 경사가 심하고 네. 이쪽은 성 안이니까 경사가 그래도 저쪽보다는 완만하죠. 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쌓았어요. 성밖은 성벽을 오르지 못하도록 깊은 구덩이를 파가서 둘렀어요. 성을 더 크게 쌓으려면 성 안쪽으로 더 쌓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예, 예. 어떻게 쌓느냐? 네모난 틀 보이죠? 네. 나무틀. 네. 흙을 날라다가 저기다 붓고 저기 다지는 사람 보이죠? 네, 네. 그걸 다져서 한 판 만들었어요. 네. 한 판 만들면 또 흙을 갖다 그 위에다 붓죠? 네. 또 다집니다. 두 판 만들었어요. 아. 세 판, 네 판, 다섯 해봐요. 그러니까 한 판 한 판 쌓았다. 쌓을 축자, 판축법. 그래서 풍납토성은 판축법으로 쌓았다. 이 흙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재질이 어떻게 돼요? 이 성밖으로 다 둘렀잖아요. 네. 그 해자를 둘렀다 그랬잖아요. 네. 그 흙을 파잖아요. 네. 한 흙으로 쌓은 거예요. 근데 밑에 공깨 보이죠? 네. 저게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반이 약한 데는 진흙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단단하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성이 흔들리지 않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밑에 진흙을 먼저 깔았대요. 이거는 이게 완벽하게 흙만 가지고 판축을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또 뭐 또 있어요? 흙이 또 있고 네. 지금 여기 저기 보면은 저 앉아 있는 사람 있죠? 네. 거기에 나뭇가지가 보일 거예요. 네. 이 나무 이 지반이 약한 데는 나뭇가지나 나무 잎을 갖다 깔아가지고서 요새 말하면은 좀 보강을 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 환호라고 해가지고서 구덩이를 파가도 둘렀어요. 네, 네. 그게 나왔거든요. 네. 풍납토성 저쪽에서.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200년 지나서 200년, 300년 지나서 정식으로 풍납토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예, 예. 고희왕이 234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네. 할 때 네. 고희왕 때 풍납토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연인은 200만 명, 200만 명이 쌓았다, 쌓을 수 있는 성이다. 그 당시 백제 인구는 75만 명으로 봅니다.
몇 년 동안? 백제 인구는 75만 명인데 200몇 명이 쌓아야 되는 성을 쌓았다 한다면 무슨 몇 년이 걸렸겠죠? 네. 겨울에는 쌓지 못할 테니까. 예. 네. 또 긴족을 입고 있죠. 네. 예. 이게 바로 백제 사람들의 옷차림이에요. 아. 고구려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요만큼 잘라다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밑변이 43m고 높이가 11m고 그러니까 요만큼을 여기다 빼다가 붙이려면은 얼마나 넓게 팠다는 것을 짐작하셔야 돼요. 이쪽은 바깥측이니까 좀 더 경사가 지었다고 그랬지? 아까. 그 풍납도성 둘레가 3.5km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다 발굴은 못하고 일부분만 발굴을 해보니까 지금 저게 저 튀어나온 거 있죠? 네. 판축법 할 때, 판축할 때 사용하던 나무. 네, 지금 틀이 나- 그대로 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이게 아, 나타났어요. 거기에 있는 거. 거기에 중간중간 그래서 있더라고요. 이제 성을 쌓고 나서 저 나무를 갖다가 다 제거한 게 아니라 어떤 곳에 가면은 나무가 그대로. 그냥 예, 그대로 뒀다, 붓고 쌓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네. 일부러 한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이게 그 발견됨으로써 뭐가 해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처음에는 이 위례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백제의 소월 예. 처음에는 나중에 한성이라고 불렀는데 예. 학자마다 달랐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학자들은 처음에는 여기가 몽천토성이 위례성인 곳이다.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이렇게 판단했는데 1997년에 네. 저 풍납토성 있잖아요. 거기서 현대 아파트를 짓고 있었어요. 네. 사당도 나왔고 지휘화상 수천 정도 나왔고 지휘화창이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대궐, 궁궐 또는 관청 큰 절에만 기여를 했거든요. 이것들 수없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풍납토성이 위례성이다.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고유사 학자들이 10명 중에 7, 8명은 풍납토성이 위례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0년 동안 한성백제가 잘 살고 있었는데 이 한강 지역을 빼앗기 위하여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냐? 고구려. 무슨 왕? 장수왕. 장수왕은 누구의 아들? 광개토대왕의 아들입니다. 네. 하여튼 장수왕 3만 무사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싸웁니다. 한성백제가 졌어요. 그래서 싸움에 진 한성백제는 어디로 피난 가느냐? 충청도 공주로 피난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첫 번째 서울이고 공주가 두 번째 서울이에요. 한성백제 하면 근초고왕, 웅진백제 하면 무령왕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령왕의 무덤이 왜 유명하냐면은 국보만 12개가 나왔어요. 맨 앞에 이 돌짐승, 그 다음에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관꾸미개, 옆에 이 두 개는 웅진백제와 관계 있는 국보입니다. 요거는 한성백제. 한성백제 마지막 왕이 계로왕이거든요. 바둑 좋아한다는. 계로왕이 잡혀가지고 저 아차산 밑에 끌려가서 목이 달아났어요. You made this mess and left me with the pieces.